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한동맹을 냉정동맹이라고 표현한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두 나라 동맹은 단순한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은 군사동맹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영내 안정은 물론 전 세계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확고한 유대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동맹을 1953년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의 범주를 뛰어넘는 훨씬 깊은 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BOA에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면서 경제와 에너지, 과학, 보건, 사이버 안보, 여권 신장을 비롯해 지역과 국제적 사안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호 방위 조약은 동맹의 토대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의 가치는 확고한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해왔다고 밝혀 미한 관계가 군사동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논평은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이 최근 미한 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지칭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한미 관계가 어느 시점에서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7일 이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한 국무부의 반응과 관련해 이 장관의 발언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주도하는 평화동맹으로 진화할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을 냉전시대 유물로 평가해왔던 중국의 주장과 이 장관의 발언을 비교하는 일부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미한 동맹은 인도 태평양 전략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동맹국 관리의 발언이나 조치에 대해 대부분 해당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변해왔지만 미한 동맹의 성격이나 대북 제재 관련 언급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다소 결이 다르더라도 일관되게 구체적인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의 발언이 공개되자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강력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근 북한 심포조선소의 특이 동향을 공개하면서 다음 달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발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군 당국은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근 분석한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위성사진입니다. 보안구역 안에 정박한 여러 척의 선박 가운데 예인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CSIS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수중에서 쏘아 올리는 사출 시험에서 바지선을 끄는 용도의 예인선이 다시 관측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형 잠수함에 북극성 사명을 싣기 전 최종 테스트를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다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당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신형 SLBM인 북극성 사명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며 한국군 당국은 당시 발사된 북극성 사명 미사일은 최고 비행고도 910km, 사거리 450km로 탐지됐다고 밝혔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중 사출 시험 발사를 마친 북극성 사명이 탑재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좀 더 연장된 북극성 사명 SLBM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고래급 잠수함에는 SLBM을 한 발밖에 탑재를 못하지만 북한이 앞으로는 3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지난해보다 좀 더 개량된 형태의 SLBM 시험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일 날 북극성 사명을 쏘았고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전력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대 사거리를 구현하는 그런 발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쯤 해서 SLBM을 쏘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10월은 미국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는 점과 현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 피해 등으로 북한 내부가 불안정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단정 짓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만 미국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불이익이 될 가능성, 또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처한 삼중고 이런 걸로 인해서 내부 단속이 더 급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아마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SLBM과 관련한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잠수함 탐지와 SL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SM-3 미사일, 해상 초계기 등 방어 무기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태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SLBM 발사 기지로 알려진 북한 신포 조선소 일대는 현재까지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는데 북중 접경 도시 중국 단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단둥에 있는 150개 회사가 20억 달러 이상의 대북 무역 활동 등을 벌이면서 북한 당국의 제재 회피 활동에 전방위적으로 가담했다는 분석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중국 단둥은 북한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 루시는 4일 공개한 10억 달러 국경도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단둥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깊이 관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소와 유엔 무역통계자료 등을 집계한 이 보고서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단둥과 북한 사이에 62,500건의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29억 달러 상당의 거래가 성사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교역에 참여한 단둥 내 회사는 150개에 불과하지만 이들과 북한의 거래 규모는 이 기간 북한 전체 무역 규모의 20%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andong has always been sort of seen as one of the key gateway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ough. It's probably one of the easiest border crossings, really, to move goods along. You know, Dandong it's a large enough city to facilitate trade. It's got good transportation links with North Korea. 보고서는 또 유엔 안보리가 2016년 3월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지만 북한은 이후에도 2017년 2월까지 매달 평균 10회 이상 단둥에 석탄을 수출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 기준에 의하면 이 기간 단둥 대북 수출의 98% 그리고 수입의 37%는 거래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언급된 단둥 소재 150개 회사 가운데 폐쇄된 회사는 15개에 불과하고 2020년 1월 현재 135개의 회사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며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ust raise questions in terms of how effective China is in enforcing those sanctions. Again, as you said, the fact that China has stopped reporting the trade data like since 2017 is that it does raise questions of saying, well, is China actually enforcing sanctions? 보고서는 이어 단둥이 북한의 돈 세탁 창구로 핵심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5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발표한 소장을 통해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국제금융망을 이용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불법 결제와 돈 세탁을 벌여왔다고 밝힌 사실을 지적하며 이 가운데 단둥이 주요 해외 점포망으로 동원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정권이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전략물자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북한의 신형무기 체계가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대량 생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한국국책연구소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 4일 발간한 북한의 핵미사일 물자 수입과 국제 수출 통제의 중요성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 활동에 대한 최근 미국 정부의 합동주의보 발령은 북한의 전략물자 수입 지속에 대한 실질적 대응 조치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최근 북한의 전략물자 반입이 활발하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곧 신형 전략무기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전략물자의 96%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의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신형무기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신형무기 생산을 위해 더 많은 물자를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제적 수출 통제가 더 면밀히 작동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금융결제망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수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지난 2일 영국 보안업체 배시스템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이버 현금 탈취 이후 범죄자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다면서 특히 북한 라자루스의 경우 거래소 해킹으로 가상화폐를 탈취한 뒤 서로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에 있는 조력자들이 라자루스를 대신해 가상화폐를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력자들과 연계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를 현금화하거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선불 상품권을 사는 수법을 동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가상화폐를 이용한 새로운 자금 세탁 방법을 인식하는 것은 북한 라자루스 같은 해킹 조직들의 불법 자금 획득 기회를 줄이게 될 것이라며 당국과 관계기관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야 하며 외교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한국통일부가 7일 원격 토론회 방식으로 주최한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에 보낸 특별 영상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당국은 핵협상의 다른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북,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졌던 지난 2018년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북한, 한국 지도자들은 대화가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는 외교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렇게 시작된 흐름을 당사자들이 계속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제사회는 이런 과정에 진전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한반도가 직면한 전염병과 홍수, 태풍 문제 등의 어려움들도 남북한이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